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어제 나왔던 그 엔비디아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 굉장히 좋은 기사가 있어서 같이 살펴보고요.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을 인정했다라는 해석이 있고, 아이온큐가 최근에 어떤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어떤 지사나 이런 걸 열 가능성이 나와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큰 흐름까지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0일 어제 나왔던 뉴스죠. 20년 걸릴 것이라던 젠슨왕이 깜짝 발표를 했다. 개미들이 환호했다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이혜성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자, 재밌는 해석을 하셨는데요.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발전을 위한 기술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보스턴에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 NVAQC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죠. 여기에 하버드와 MIT 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젠슨왕이 여기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신약 개발부터 재료 개발까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1월 달에 CES에서 쓸만한 양자 컴퓨터 20년 남지 않았겠냐라고 했던 거랑 굉장히 상반된 말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유용한 대규모 양자 컴퓨터 가속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까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 부분은 저는 뭐 이런 젠슨왕의 기조연설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몰랐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소속 개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하드웨어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GB200 NVL 렉스케일이라고 해서 36개의 그레이스 CPU 그리고 72개의 블랙웰 GPU를 합친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한번 제대로 써봐라. 우리가 고전적인 부분 빵빵하게 밀어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앞으로 복잡한 시뮬레이션이나 이 저지연 양자 하드웨어 제어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 오류 수정에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비전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주력 모델 지금은 이제 블랙웰이지만 그 전 세대 H100 그래스호퍼겠죠. 이 가속기보다 900배 빠른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을 내년 하반기 양산하고 2028년에는 파인만을 내보내겠다라고 했는데 파인만이 리처드 파인만 이제 양자 컴퓨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자 컴퓨터의 물리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제안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즉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양자 컴퓨터로 가속화된 그런 슈퍼컴퓨팅을 하겠다라고 이분은 해석을 하셨는데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었어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PU 기반으로 할 건데 앞으로는 양자까지 우리가 손을 대서 파인만을 밀겠다. 양자컴 가속기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NVAQC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20-30년 걸릴 것이다라고 했던 젠슨왕의 1월달 입장과 굉장히 상반됩니다. 엔비디아의 양자 기술 참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랬느냐 생각을 해보면 구글, 아마존, D-Wave,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양자 기술 기업들이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 우리 이만큼 할 수 있어. 또 중국의 주증치 3.0이 105큐비트 정도로 뭐 구글의 윌로우 칩을 능가한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전략을 엔비디아가 급선회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만 양자 전쟁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한국도 발걸음이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주재로 해서 양자전략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3대 분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2030년까지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 그리고 2035년까지 양자경제 선도국 도약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뭐 등등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원래 이날 20큐비트 국산 양자 컴퓨터 외부와 연결돼서 사용하는 모습을 시연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초에 이거 시연을 했는데 이걸 이제 외부와 네트워킹한 버전까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기술보다는 양자전략위원회가 부각이 됐는데요. 양자전략위가 가지고 나온 전략이라는 게 실제로 24년 6월에 나온 퀀텀 이니셔티브 윤석열 정부에서 내놨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또 그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위관료 중심의 보여주기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미국은 지금 6조 원 가까운 돈이 국회를 패스해서 앞으로 양자 분야에 들어올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IBM이 또 큰 소식을 내놨는데요. IBM 퀀텀 시스템 2를 유럽에 첫 설치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참고로 IBM이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팅 플랫폼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퀀텀 시스템 1은 2019년 1월에 소개돼서 고객사에게 배치할 수 있는 형제 양자 컴퓨터 플랫폼으로 20큐비트로 시작했다가 작년에 127큐비트 이글 QPU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현재 이 IBM 본사에 있는 이 왓슨 연구소, 그리고 독일에 있는 연구소, 일본 도쿄대학교에 배치가 됐고, 24년 말에는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도 배치가 됐고요. 이거의 다음 버전이 IBM 퀀텀 시스템 2인데 23년 말에 공개가 됐고, 이 기반이 되는 QPU가 헤론 QPU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재작년에 133큐빗에서 작년 말에 156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모듈 칩이 돼서 여러 개를 연결하는 형태로 앞으로 1000큐비트 이상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했는데, 첫 외부 제품이 25년 말까지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 정부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나온 건데 156큐비트의 IBM 헤론 QPU를 탑재를 하고 있고 25년 말까지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IBM 연구소에 방금 말씀드린 그 왓슨 그쪽에 3개의 IBM 헤론이 탑재되어 실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한 400큐비트 정도 되겠죠. 400이 넘네요. 한 560큐비트 정도 되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일본의 국립연구소인 라이케는 후가쿠라는 슈퍼컴퓨터에 IBM 퀀텀 시스템 2를 합치려고 한다. 즉 엔비디아가 지금 본인들의 가속 양자 컴퓨팅 센터에 이런 최신 GPU, CPU를 갖다 놓고 너네 뛰어난 양자 기업들 와서 붙여봐 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컨티뉴엄이랑 큐에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걸 IBM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인가 여름쯤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QPU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지금의 슈퍼컴퓨터, CPU랑 GPU 기반인데 여기에 QPU가 붙는 양자 가속 컴퓨팅이 대세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도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된 거죠. IBM도 하고 있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이 헤론 칩이 퀀텀 시스템 2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온큐가 재미있는 힌트를 던졌는데, 최근에 마포구 핀란드 타워에서 개최한 제8회 AI 인사이트 포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얼마 전에 NCS와 같이 발표했던 제품 응용 부분 전무 아리엘 브라운스타인 전무가 참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 했어요. 현대차, 에어버스 등과 함께 협력해서 실질적인 연구를 내고 있는데, 뭐 앞으로 양자 컴퓨팅은 리스크 관리, 공급망 최적화, 가격 예측 등 AI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주요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미 SK텔레콤과 뭐 이런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 세계의 연구개발 센터를 개소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개발 센터를 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뭐 지사를 설립할 계획도 있다는 이런 뇌피셜로만 존재했던 거를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중국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초전도체 방식을 쓰고 있는데 연사 속도는 빠르지만 연결성이 낮고 오류율이 높아서 한계가 있다. 이온 트랩이 더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방식은 어쨌거나 어렵다. 우리의 이온 트랩은 자연 원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오류 없이 정밀한 계산을 가능할 수 있다. 양자 컴퓨팅은 이미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고 AI처럼 GPU처럼 점진적으로 도입이 진행돼서 30년 후에는 완전히 보편화된다는 의미로 젠슨 황이 양자 컴퓨팅 상용화 20-30년을 얘기했던 거지, 실제로 쓸만한 사례가 그때 나온다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어쨌거나 GTC 2025 지금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관련 세션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젠슨 황이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걸 바로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양자 컴퓨터가 발전이 되면 블록체인도 깨질 거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이런 암호체계가 깨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라.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는 비용이 높고 실시간 처리가 어려워서 단말기에 직접 내장되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PC 형태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당장은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AI 모델을 최적화나 개선 등에 활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중심으로 발전할 거다. 아직은 크고 비싸기 때문에. 어쨌거나 양자 컴퓨팅이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산업에 도입화되고 있음을 강조했고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트에도 방문을 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니까 뭐 이쪽에 협력해서 뭔가 개발센터를 한국에 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 정리를 해보면, 젠슨 황은 쓸만한 양자 컴퓨터 20년 남았다고 1월달에 얘기했는데 보스턴에 갑자기 엔비디아 가속 양자 센터를 세우겠다고 했고요.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인프라 만들어 놓고 양자 가지고 와서 써봐. 누가 더 뛰었는지 지켜보고 나중에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인수합병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빅테크들이 모두 양자 경쟁에 참전하자 엔비디아도 방향을 선회해서 참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즉, 큰 흐름은 CPU, GPU 기반의 슈퍼컴퓨터에다가 QPU, 양자칩을 합쳐서 가속하는 가속 양자 컴퓨팅이 대세가 될 건데, 뭐 아이온큐는 아직 이런 움직임을 딱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IBM과
뭐 퀀티니엄 이런 엔비디아 큰 회사들 중심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가 뭘 할지 우리는 또 지켜봐야겠죠. 어쨌거나 한국에 이런 지사를 열 수 있을 가능성을 얘기했고 키스티가 후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됐고요. 어쨌거나 양자 컴퓨터가 당장 극소형화 되는 건 아니지만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되면서 점차 확산될 것이다. 여기 플러스 양자로 가속화된 슈퍼컴퓨터 이런 흐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 좀 드렸는데 물론 제가 뉴스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뇌피셜과 저의 생각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저의 얘기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근거가 될 수 없고요. 투자의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